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공수처 이야기입니다. 자, 공수처, 우리를 참 실망시킨 그런 기관 있죠. 사실 우리 민주시민들은 공수처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아니 공수처가 무언가를 해주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냥 제 역할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참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죠. 이대로 가다가는 공수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뭐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전망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사람들도 느끼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공수처가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정말 끝장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되기 전에,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 특검이 만들어지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수사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혀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속도 붙는 최상병 사건 수사, 절치부심 도끼 품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질질 끄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그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공수처는 망한다. 공수처가 망하면 우리 공수처에서 일한 사람들, 그 공수처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기간이 날아가 버린다. 어디 가서 경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된다. 자, 그러니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가 끝장은 두 번째 문제고, 자기 자신들, 공수처 구성원들, 공수처 검사들, 그 사람들의 경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검사들은요, 어떤 공수처 검사들은요,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공수처 검사들이나 공수처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보복 대상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미 그들이 공수처를 숱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안 그러겠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그래서 최수근 상병 사건, 이 사건 수사 제대로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오늘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 VIP가 경로에서 이미 만들어진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수사 보고서를 뒤집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김기한 사령관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입을 다물었다고요. 하지만 김기한 사령관 본인도 현재 매우 힘들어한답니다. 자기의 후배들, 자기 해병대 후배, 장교 후배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데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사령관까지 왔으면 정말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올랐는데 내가 여기서 후배들 잡아먹은, 나 한 놈 살자고 후배 잡아먹은 놈으로 기록되어야 하느냐. 그러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한답니다. 고심을 하고 있대요. 현재 이 김기한 사령관은요,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기록의 이첩을 막고 외압을 행사하는, 윤석열이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조사 때는 부인했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유재훈, 박경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앞으로 신범철, 이종섭 등 장차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쭉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니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지금까지 시간 낭비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니 참 다행히 있죠. 자, 여하튼 지금 공수처는요,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을 마주한 공수처가 이 속도를 쭉쭉 뽑고 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특검이 통과되는 그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 그 다음에 외압 이후에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사람 역시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소환 조사를 해야죠. 근데 참 많이 늦었죠. 특검이 된다고 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수처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여하튼 확실한 거는 지금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소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이제라도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공수처의 위기감, 앞으로 공수처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공수처에 포함되어 있던 구성원들은 경력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검찰에 과연 우리가 가만 놔두겠느냐. 자신들의 원수 같은 조직에 있었던 이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죽이려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존의 문제까지 같이 안고 있다고 하죠. 공수처의 위기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위기감이 공수처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적인 동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공수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공수처는 끝납니다. 그리고 새 공수처장이 오게 되면은 아마도 공수처의 종말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새 공수처장,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기대를 접었대요. 저 사람은 윤석열 꼬붕이나 다름없다. 윤석열이 오죽했으면 죄를 시켰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나오기 전에, 얘 임명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특검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아작 공중분해 단계에 갈 것이다 라고 본답니다. 즉 이 새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새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요,
아마 다음 국회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수근 상병 이 특검법 역시 거의 아슬아슬하게 안 될 걸 겨우겨우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오다시피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후다닥 임명을 해준데 동의해버리면 이건 뭐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이 공수처는 새 공수처장이 자리를 잡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핵심 사실관계는 이미 공수처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증거를 얼마나 끌어모으느냐가 공수처가 앞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특검에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뭐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공수처는 바로 그런 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특검이 생기더라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파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이 최상병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수사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수사 인력은 지금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따라서 공수처 검사가 파견되게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려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나름 공수처가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수처가 나름 만들어냈다고 하는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요.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해서 밝혀낸 사실이 좀 있어요. 최초 보고서에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리 장관이 서명을 이미 했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번복할 뜻이 전혀 없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번복이 됐고 이 번복되는 과정에 용산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점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전화를 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관련된 녹취록과 녹취 파일 등까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상당한 수준의 증거물이 나왔대요. 그 증거물의 상당수는 이미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박정훈 대령 쪽에서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상당한 수준의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걸로 알려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의외로 공수처 수사에서 순순히 많은 것들을 털어놓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수사 성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미 박정훈 대령 수사 과정, 재판 과정, 박정훈 대령 현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항명죄로. 그 항명죄 재판에서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고 박정훈이 얼마나 정당한 일을 행했었는지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결국 공수처는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사실로 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박정훈 대령 이 1심 재판이 꽤 오래 끌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증거물들만 모아놔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고 싶지 않은 거죠. 당연히 자기들은 이미 다 했는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에 하지. 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척 하냐고.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왜 지금까지는 못했느냐? 지금까지 왜 못했노? 왜 이제 와서 뒤늦게 도끼 품고 덤비고 있냐? 이런 지적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내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자면 자신들의 푸념, 하소연을 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느냐?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대단히 우유부단했고 되게 윤석열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힘들었다. 아니, 수사를 해놓고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진욱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저앉지는 않았을 거다. 첫 번째 이유로 김진욱의 우유부단함, 김진욱 공수처장, 이 사람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원인으로 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공수처 내에 밀정 첩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계속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에 새 나가거나 지금 국힘당 쪽에 새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수처 쪽에서 이렇게 새 나가는데 주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검찰 쪽, 국힘당 쪽 이쪽이 될 건데 그쪽에서는 이미 알고 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대놓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착착 추진하니까 어떤 이상한 것들이 추미애 장관을 당시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을 해요. 이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아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직권남용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되면 뭐 누가 장관 하겠냐? 이랬답니다. 그 말을 공수처 내 모 검사가 조중동에 갔다가 뿌린 거야.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수처 내 첩자와 밀정이 그렇게 많았다는 증거죠.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 구성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많이 했대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 정말, 상황이 이러니 공수처가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는 좀 억울해. 라고 말하는 것도 가히 틀린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변명 성격이 좀 너무 짙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이랬으면, 아니, 보시다시피, 공수처장도 우유부단한데 밀정들이 계속 내부 중요한 기밀들을 빼돌리고 검찰들한테 찔러주고 어떤 놈은 대놓고 내부 총질을 하고 그리고 검찰 경찰이 공수처 관계자들 뒷조사 막 해가지고 견제하고 사실 안 흔들릴 수가 없지. 이제 막 시작하는 조직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탓하고 가만히 있기엔 이제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든가 말든가 제대로 뭔가를 성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공수처 앞으로 완전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한다.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공수처 관계자들의 전언이에요. 그만 나름 공수처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위기감이든 나발이 됐든 뭐가 됐든 공수처가 어떤 성과물을 내놓느냐는 거지. 위기감을 백날 첫날 느끼면 뭐해? 뭐 이렇다 할 뭔가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뭐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들의 의지는 굳은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공수처 관계자들의 역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수처 사람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고 한편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야, 공수처가 아무리 뭐 내부 총질하는 놈이 있고 어쩌저쩌 했다 치더라도 일단 니들 수사 능력 자체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꼭 보면 선무당이 장군함을 한다고 남 탓하는 거 아니냐, 핑계거리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칫 잘못했다가 자신들이 집단으로 무기력, 무능력한 자들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수처 노력해가지고 몇 년씩 거기서 일하고 검사하고 뭐 수사관하고 한 그 경력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야. 시간 날린다는 거지. 그러니 얘들이 다급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공수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얘네들은 공수처가 아작나는 거는 둘째고 자신들의 경력 관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까봐 제일 겁나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 무기력 무능력했다라는 평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조직에서 일한 사람, 걔들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쟤들도 같은 놈 아니야? 조직이 무기력 무능력했다면 구성원이 무기력 무능력했기 때문이잖아. 물론 공수처장 그놈이 좀 모자란 놈이라서 그래서 그렇다 쳐. 그럼 니들은 뭐 아니라는 증거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감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